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주식시장에 멋 모르고 그냥 처음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반드시 또 알고 또는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아마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우리 아이한테 이 증권 계좌를 만들어 줘서, 글쎄요, 여기에다가, 정말 좋은 주식을, 주식 계좌를 통해서 아이한테 주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어떤 경제관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좀 그 부의 증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주식 계좌, 증권 계좌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은행 계좌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행 계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한 은행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다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지점 안 가고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왜 은행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미성년자가 개설하려고 하면은 바로 반드시 보호자, 부모가 되겠죠. 보호자가 같이 가서 계좌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는 계좌 개설이 안 되고 반드시 방문을 해서 가서 은행 계좌도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로 주식 계좌도 개설을 하시면 되는데, 되는 은행이 바로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뭐 웬만한 뭐 시중 은행들은 뭐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외에도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 은행들을 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에서만 그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은행 계좌도 개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서요, 은행 계좌를 먼저 개설하세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주식 계좌, 증권 계좌랑 연동을 시켜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제일 먼저 개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바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 여기서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신분증, 그다음에 뭐 자녀의 도장, 자녀 도장이 없으면은 뭐 은행 근처에서 이제 뭐 막도장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도장을 갖다가 판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미리 아주 뭐 멋진 뭐 도장을 잘 한번 그 만드셔가지고 아이한테 또 뭐 평생 좋은 어떤 선물로 주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 계좌를 먼저 개설했어요. 개설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주식 계좌 온 김에 개설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뭐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신분증과 여기서는 이제 부모의 도장도 필요해요. 부모의 도장도 필요하고, 혹시 모르니 또 어느 곳에서는 이 주민등록 초본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괜히 갔다가 또 이것을 요구하는데 헛걸음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것을 발급받아서 가져가시는 게 뭐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만 있으면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직접 쓰지 않죠. 예전에는 그 서류에다가 뭐 직접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썼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바로 이제 뭐 사인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이 되니까는 뭐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하시면은 돼요.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뭐 집에 가셔서 HTS 뭐 다운 받으시고 HTS 접속하셔서 거기서 이제 뭐 실제 이제 그 돈 입금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 증여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직접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번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금액을 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근데 이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어가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리고 또 아이에게 지금 당장 뭐 2천만 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뭐 얼마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는 또 뭐 초등학생 또 유치원생이니까는 뭐 그렇게 지금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뭐 3, 40대 지금 그 부모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천만 원 한도로는 10년 동안 증여세가 공제가 된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줬다, 증여를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죠. 그럼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가치가 올라도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는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주식 가치가 올라도 뭐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은 없고, 대신에 부모가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 명의가 차명이 된 거예요. 차명 계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계속 매매를 해요. 그랬을 경우, 그래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바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리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신고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증여세는 내질 않지만은 그래도 증여를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지만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 부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에게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좋은 주식을 아이에게 한번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 바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증여세는 또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